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2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한,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월의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큰 강호수라든가 바다 같은 개념의 작은 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물이고요.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 또는 임수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령 자체가 해월입니다.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되죠. 일단 임수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습니다.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등령이라고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 해월의 임수, 자월의 임수는 너무 일간이 왕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일단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월에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 화 중에서 병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병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물이 범람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보다 일단 무토를 얻는 것이 임수 입장에서는 급선무가 되죠. 그래서 무토를 얻어서 임수를 갖다 제방해 줘야 되는데, 해월은 수는 임간지가 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만 딸랑 있게 되면 어떻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해는 역할, 수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수가 많게 되면 수다 토붕이 되죠.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뚝방이 있는데 물이 적정하게 있으면 그 뚝방이 그 물을 가두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게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해서 물이 넘쳐버리면 뚝방의 흙을 갖다 다 쓸고 내려가죠. 그래서 토국수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원칙이겠지만 이렇게 물이 많게 되면 오히려 토가 무너져 버린다라고 해서 무토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서 이 무토를 갖다가 생주해 줄 때는, 이때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화생 토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서 한습해진 것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당연히 무토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월의 임수는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원령을 얻어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전체가 금수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금수로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왕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윤하격이 되는 특수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자년에 해수, 또 임자시, 시도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윤하격이 될 때, 이때는 화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격이죠. 별격. 제가 해자축월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그렇죠.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격으로 윤합격이 되거나 종격으로서 윤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화를 보면 왕수가 화를 쟁제해 버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때만큼은 화를 봐서도 안 되고요. 윤합격이 되면 모두 보면 안 된다. 화토를 전체를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별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정리하면 해월의 임수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기 때문에 무토 병화를 쓰는 원칙론적으로 사주를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화토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임수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정, 틀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틀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보는 것이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같은 경우 임수일간인데 너무 약한 경우에는 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용신이 될 것이고 해월에 태어났는데 너무 춥다라고 하면 화가 용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왕쇠와 한열에 대한 한열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 뚜렷하고 명확한 사주가 좋은 것이고요. 격국과 용신이 뭐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한 듯 이런 사주는 썩 좋지 못하다. 사람이 격국과 용신이 명확하면 사람 자체가 명확하죠. 근데 격국이 이게 격국인지 저게 격국인지 용신이 이게 용신이 저게 용신인지 모르면은 사람의 삶도 어떤 사리 분별력도 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도 좋고 또 운도 용신 운에 맞게 잘 흘러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주는 매우 좋은 부귀영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임에 반해서 격국과 용신도 명확하지 못하고 더하여 운의 흐름도 나쁘다라고 하면 결단코 좋게 좋은 삶을 살기가 좀 어렵다. 명리학은 좀 그런 학문이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하고 명리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사주인지 또는 그렇지 못한 사주인지 좀 더 나가서 뭐 좋은 사주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거 아니고 나쁜 사주라고 해서 항상 나쁜 거 아니니까 그때 또 좋을 때는 나쁠 때를 생각하고 나쁠 때는 또 좋은 운을 생각해서 그때 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점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해수는 이것도 양수가 됩니다. 용양이라고 해서 해수는 본시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 이유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본기가 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뜻은 그 본기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뭐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가 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육신으로 보면은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격을 비견격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비견격 또는 겁재격은 없고요. 양간이 월지가 자기가 속한 오행, 즉 임수는 수니까 수의 임간지가 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격,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격이 있습니다.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굉장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임수 일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왕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임수를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를 하고 조구도 하고 병원에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인데 만약에 임수가 왕한데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은 조훈은 해야 되지만 왕수의 기운을 살아서 병화를 또 생해줘야 되니까 병화 간목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 기본. 그 다음에 만약에 무토가 없을 때는 왕한 임수일간을 설하는 것이 기본. 그리고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화, 정화도 상관없겠지만은 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월지 있는 지장간 간목의 정화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걸록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식신격으로 또 이렇게 보는데 수목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일간도 왕하고 뭐 자식도 왕하다라고 해서 또 무왕 자세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걸록격으로 보고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월의 임수는 무토병어를 쓰거나 무토가 없으면 간목병어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간의 간목, 물론 이거 식신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또 이렇게 을목까지 있으니 이거는 거의 이제 수목 가상관격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가짜가 붙으면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약한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약간 또 예외가 있어요. 일지에서 인목을 얻어서 이민일주가 되고 인해한목이 되면 이거는 오히려 격이 변해서 오히려 수목 진상관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지에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이 세력이 나쁘지 않게 있죠. 그래서 생시가 어떤 생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해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신약한 사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해월에 자칫 인해한목하고 갑을목 도출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지만,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 양인을 또 얻었죠.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인데, 그래도 3주까지 봤을 때 일지에서 인목을 얻었죠. 인목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중병화는 장생된 병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고 식상도 세력이 있지만은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용신은 인중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원래는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목이 세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해수까지 다시 얻고 신금이 있으면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무토가 없죠. 이 진중에 있는 무토는 임수를 제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용신호는 조후해야 되니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인지라든가 개묘시가 되면은 천간에 임수가 다시 투출했다 하더라도 인해한목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물론 수도 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수도 세력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식상이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 인중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목화운도 뭐 썩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또 간목이 청하에 또 투출됩니다. 진토는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갑을목도 당연히 진토에 통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여기인데, 이것도 인해한목이 되면 이거 의외로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마찬가지로 을사병호 정미는 화를 얻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병오시 같은 경우는 인후회국하고 재성이 뿌리를 튼튼하게 뒀습니다. 이거는 조우는 더 이상 화 더 있을 필요는 없겠다. 왜냐, 인후화국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목이 다시 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 경우가 바로 일간이 오히려 신약해져 버린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임수가 왕하면 무토를 써야 되는 것이지만,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무신시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